1장 반사로 본 진공, 수학적 거울 속의 세계. 진공은 정말로 비어있는 공간일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그 안을 입자가 오가고 파동이 퍼지며 빛이 지나간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은 진공을 그렇게 단순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진공이야말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상태일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물리학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잡한 진공의 성질을 파헤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하나의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학적 반사 미러 리플렉션, 즉 반사 양이성 리플렉션 포지티피티라는 이름의 원칙입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축을 기준으로 공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장면을 찍은 필름을 반으로 접듯 시간 t는 0을 경계로 앞뒤를 반사할 수 있죠. 이때 반사된 공간에서도 물리법칙이 모순 없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양이성 포지티비티를 가진다고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진공의 구조가 이 반사 조건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듯 물리학자들은 이 수학적 거울을 통해 진공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어떤 정보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에너지 비용이 드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플럭스컷 부등식 플럭스컷 이니괄러티. 이것은 간단히 말해 진공을 나눌 때 정보가 얼마나 잘려 나가는지를 수학적으로 측정하는 공식입니다. 공간을 반으로 잘라 어떤 영역을 관찰하면 이때 정보의 흐름 즉 얽힘 이 경계를 지나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치 강물을 막는 댐처럼 경계면은 플럭스 정보 흐름을 자르며 일정한 에너지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건 이 정보 흐름의 저항이 바로 상관 함수의 감쇄 디케이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점 사이의 물리량이 얼마나 멀어질수록 약해지는지를 말해주는 이 상관 함수는 단순히 거리 때문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얽힘이 잘려나가는지에 따라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죠. 기존에는 입자들 간의 거리나 힘의 강도가 상관 함수의 주요 요인이었다면 이제는 정보의 단절 비용이 그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쇄는 지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진공 속 두 점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들 사이의 얽힘 정보는 지수적으로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상이 우리가 찾고 있던 질량 간극을 현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있다는 것은 그 입자의 영향력이 멀리 퍼지지 못하고 어딘가에 국소화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상관 함수가 빠르게 감쇄할수록 그 입자는 더 큰 질량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얽힘을 자를 때 발생하는 정보적 비용, 그리고 플럭스 컷 반사 부등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질량은 단순히 어떤 입자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진공 속 얽힘을 자르며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거울처럼 반사된 수학적 세계 속에서 마치 그림자가 실체를 반영하듯 드러나게 됩니다. 수학은 때때로 마술과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거울에 비춰주고 손에 잡히지 않던 개념을 숫자와 기호로 그려내죠. 바로 이 거울 속 반사, 이 수학적 그림자가 질량이라는 물리적 실체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너머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정보적 간극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에너지 스케일을 넘어서도 유지되는가? 그 간극이 진짜로 보편적인 물리량으로 존재하는가? 그 질문을 향해 우리는 다음 장에서 나아가려 합니다. 2장 양자장의 스펙트럼 얽힘으로 재구성하다. 밤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저 별들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리학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단지 진공이 아니라 장필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상호작용이 그 안에서 벌어지며 우리가 말하는 입자란 이 장의 진동, 곧 양자적 떨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장이 진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스펙트럼은 흔히 빛의 파장을 나눌 때 쓰이는 말이지만 물리학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장필드가 어떤 상태로 진동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에너지의 분포표인 것이죠. 마치 피아노 건반의 음계처럼 어떤 소리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원리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스펙트럼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진공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라면 그 다음 들뜬 상태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질량 간극입니다. 즉, 진공과 첫 번째 들뜬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최소 에너지 차이 델타. 이 값이 0보다 크다면 우리는 그 이론이 안정된 입자, 다시 말해 질량을 가진 존재를 허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수학적으로 정확히 구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차이는 눈에 보이는 수식으로 딱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수많은 다이어그램과 수치 해석을 동원해야 하며 그마저도 근사값에 불과하죠. 하지만 얽힘을 중심에 두고 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델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모듈러 해밀토니안의 스펙트럼에서 직접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듈러 해밀토니안은 앞에서 말했듯 얽힘 밀도 행렬 로에이의 로그입니다. 즉, 진공이 한 공간 영역과 다른 영역 사이에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정보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죠. 이 해밀토니안의 스펙트럼, 다시 말해 고유값들의 분포는 얽힘이 만들어낸 에너지 풍경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이 고유값들 사이에는 일정한 하한선, 다시 말해 정보적 간극 시그마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는 단순한 수학적 상수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스펙트럼에서의 질량, 간극 델타와 정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델타는 시그마 나누기 카파, 여기서 캐퍼는 개의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이지만 중요한 건 시그머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얽힘 구조 자체가 진공을 안정화시키며 입자들이 무게를 갖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마치 다음과 같습니다. 진공이라는 평평한 공간 위에 보이지 않는 얽힘의 패턴이 짜여 있습니다. 그 패턴은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리 진동을 주어도 그 진동이 일정한 크기를 넘지 않으면 들썩일 수 없습니다. 그 들썩임의 최소 단위가 바로 질량인 것이죠. 이제 양자장 이론은 단순한 수학 방정식의 집합이 아니라 정보적 얽힘으로 가득 찬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서 스펙트럼은 곧 생명의 박동이며 질량은 그 떨림이 세상에 남긴 흔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양자장, 입자, 힘, 질량, 진공기 모든 개념이 결국 하나의 공통된 구조, 정보와 얽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확신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이론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수치적으로 검증되며 실제 글로벌의 질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각 속에만 머물던 이 얽힘의 물리학이 마침내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3장 수치 실험과 실제 QCD의 만남. 이론은 언제나 위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을 설명하려면 수치와 실험이라는 거울을 통과해야 합니다. 수식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자연히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시에 불과하니까요. 앞선 장에서 우리는 얽힘이 만들어낸 정보의 간극 모듈러, 해밀토니안의 고유값 스펙트럼이 실제 질량 간극을 설명할 수 있다는 놀라운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남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실험에서도 그 결과가 보이나요? 이제 우리는 수치 시뮬레이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세계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컴퓨터 속에서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진공은 4차원 격자 위에서 조용히 숨쉬고 입자들은 확률의 물결 속에서 출현과 소멸을 반복하죠. 이 모든 계산은 격자 양자생력 항레터스 QCD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작은 정육면체 칸으로 나누고 그 위에 장필드를 얹습니다. 글로온은 그 격자의 변해지를 따라 흐르고 코크는 격자 점노드에 존재하며 수많은 가능한 경로들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격자에서 우리는 얽힘 엔트로피와 모듈러 해밀토니안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단순한 모양은 아닙니다. 수백만 개의 변수와 연산이 반복되고 확률의 바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뽑아내야 하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레플리카 기법 레플리커 메서드, 레니 엔트로피, 전이 행렬, 트랜스퍼 매트릭스 같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얽힘 전이 행렬 TA의 두 번째 고유값 람다1을 측정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고유값은 항상 1이므로 두 번째 값이 떨어진 정도를 보면 그만큼 정보적 간극, 시그마 A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간단하죠. 시그마 A는 마이너스 A분의 로그 람다1 A. 이 값을 여러 격자 크기와 간격에 대해 측정한 뒤 연속적인 물리 세계의 극한 A를 0으로 보내는 과정을 통해 실제 물리적 질량 간극 델타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델타 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글로볼의 실험적 질량과 놀랍도록 잘 들어맞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볼의 가장 낮은 스칼라 상태 0의 질량은 격자 단위계에서 대략 M0 아형은 3.37으로 측정됩니다. 여기서 아형은 서머 스케일이라는 단위이며 이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정보적 간극 델타 역시 델타 아형은 0.735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예측된 지수 감쇄율 μ와 정확히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즉, 얽힘으로부터 유도한 이론적 질량 간극 델타는 실제 QCD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결과와 수치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보의 흐름을 자르면 생기는 비용이 곧 에너지로 나타나고 그 에너지가 곧 입자의 질량이 되며 그 질량이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측정 가능하다는 전례 없는 통합이 이뤄진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그동안 수학적 증명, 물리적 직관, 정보이론적 해석, 그리고 수치적 실험이라는 네 갈래 길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지점은 바로 진공 속 얽힘이 만들어낸 질서, 그리고 그 질서가 무게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정보의 질서, 얽힘의 간극이 정말로 보편적인 것이라면 그 영향은 강한 힘을 넘어 우주의 근본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얽힘이 우주의 다른 영역들, 초대칭, 암흑물질, 그리고 중력에까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를 탐색하려 합니다. 4장 얽힘으로 본 우주의 미래. 우리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입자의 질량이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진공 속 얽힘의 질서가 만들어낸 정보의 결과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이해는 강한 힘에만 머물지 않고 우주의 근본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하나의 커다란 무대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장필드가 깔려 있고 그 위를 입자들이 오가며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무대 자체가 정보의 직물로 짜여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물리학자들은 이제 점점 더 많은 증거를 통해 중력도, 시간도, 공간조차도 얽힘의 구조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ADS-CFT 대응성이라 불리는 이론입니다. 이는 우주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중력 현상이 경계면에서의 얽힘 구조와 정확히 대응된다는 주장이죠. 마치 중력은 정보의 그림자이고 공간은 얽힘의 결과라는 듯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진공 속 얽힘의 간극이 우주의 전체 구조를 결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양밀스 이론 안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진공을 둘로 나누었을 때 생겨나는 정보이 비용, 즉 플럭스 컷 부등식에서 나타난 지수 감쇄율이 실제 입자의 질량 간극을 결정했으니까요. 이제 이를 더 넓게 확장해 보십시오. 암흑물질은 왜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을까요? 암흑에너지는 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킬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한 차원들에서 벌어지는 얽힘의 구조 변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얽힘은 강력하고 선명해서 그 결과가 입자로 나타나고 어떤 얽힘은 너무 느슨하거나 장거리적이라서 중력처럼 느껴지는 곡률만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간극의 유무가 입자의 생사 존재 비존재를 결정한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경계마저도 정보적 얽힘의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힘포스는 더 이상 원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힘은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의 기하학적 효과이고 질량은 정보의 흐름이 단절되는 데 드는 최소 에너지 비용이며 공간은 얽힘의 구조가 만들어낸 부드러운 직물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 정보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도록 허락된 일방통행 정보의 방향성일지도 모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얽힘이 늘어나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며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얽힘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우주를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언어는 수학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며 컴퓨터 과학이기도 합니다. 이제 물리학은 다시금 정보의 과학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량은 결국 얽힘의 그림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선들이 공간을 가르고 그 경계를 따라 정보가 흐르며 우리는 그 흐름을 질량으로, 힘으로, 그리고 실체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 모든 얽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우주는 처음에 무엇과 얽혀 있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이 여정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물음의 문을 열게 되는 날 우리는 알게 되겠지요. 우주 전체가 사실은 단 하나의 얽힘에서 비롯된 하나의 커다란 정보적 존재였음을. 이 내용은 토트셈이 저술한 Unentanglement Modular Approach to the 양밀스 매스 갭 논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논문은 영상 설명란과 토트셈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토트셈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